이번 사례는 정보화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사례는 그 분석 방법론 자체가 조금 오래전에 유행하던 분석 방법론이기는 합니다만은 생산성의 경제학 또 그 기반이 되는 미시경제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많은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한참 인기를 끌 당시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패널 추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일 때라서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에는 패널 추정법이라고 하는 좀 더 진전된 방법론을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여러가지 시사점들은 생산성의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어 주고요. 그 다음에 do 파일을 불러옵니다. do 파일을 불러오고 지금 지정해준 워킹 디렉토리 내에 있는 ICT 캐피탈이라는 자료를 불러와서 컨트리, 인더스트리, 넘버, 이어 이 순서대로 소팅을 합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데이터 에디터 윈도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국가명이 있고 두 번째는 산업명이 있고 이 산업에 대한 숫자 변수가 있고 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임금,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ICT 자본의 가격 수준이 되겠습니다. ICT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됩니다. 요거는 non ICT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됩니다. ICT라고 하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요건 n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야기합니다. Y는 GDP를 얘기를 하고 S1 노동 분배율, SICT는 자본소득 가운데 ICT 자본이 차지하는 소득의 분배율을 나타냅니다. NICT는 이 BICT 자본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서는 이 노동과 ICT 자본과 BICT 자본이 사용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국가별, 산업별, 연도별 자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패널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례에서는 패널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들을 단순히 풀링해서 행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단순히 풀링해서 비용 함수를 추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자본 통계가 없는 observation, non ICT 자본 관련 사용자 비용 자료가 없는 이런 관측치는 삭제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로그를 취해주고 산출량 로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변수 제약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 함수에 제약 조건을 부여할 때는 특정 요소 가격으로 변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로그를 취하는 것, 이미 생산성의 경제학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약 조건을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드디어 비용 함수와
다음에 노동에 대한 쉐어 이퀘이션, 그 다음에 ICT에 대한 쉐어 이퀘이션, 그 다음에 non ICT 자본에 대한 쉐어 이퀘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개는 리던던트하니까 빼어버리고 위에 비용 함수, 노동에 대한 쉐어 이퀘이션, ICT 자본에 대한 쉐어 이퀘이션,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제약 조건 위에서 부여한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떤 추정 방법을 사용하느냐,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다시 말하면은 비용 함수를 연립 방정식 추정 방법으로 추정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연구들은 앞에 있는 이 비용 함수를 추정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의 가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이 비용 함수가 없더라도 모든 파라미터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 아닐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학 여부를 지표로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 함수에 있는 특정 파라미터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함수를 다른 이 비용목 함수와 같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시경제학 책이나 과거 생산성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던 동조성 호모세티시티 테스트를 실행을 해봅니다. 호모세티시티, 그 다음 동차성 호모지네이티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이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 p-밸류 이런 것들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 생산성의 경제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학 불변 여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 몫의 fitted value를 계산을 해봅니다. 위에서 추정된 이 비용 함수로부터 predict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특히 xb라는 옵션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옵션을 부여를 하게 되고 predict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fitted value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non ICT 자본에 대한 fitted value는 redundant하게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위에서 구한 두 개의 fitted value를 빼주어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하에서는 우리 다양한 탄력성의 개념이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다양한 탄력성의 개념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언어와 더불어 이 스케일러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왔던 generate라는 명령어는 여러 observation에 대해서 연산을 동시에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 스케일러 명령어는 하나의 값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된 값은 시리즈가 아니라 스케일러 값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정된 위에서 비용 함수에서 추정된 코에피션트를 COEF라고 하는 행렬로 보관을 하고, 자, 스케일러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스케일러 값은 전부 교과서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형태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다양한 연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탄력성이 계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된 스케일러 값은 베리어블 윈도우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베리어블 윈도우는 변수와 더불어 시리즈로 되어 있는 자료일 경우에 나타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스케일러 값들은 이 베리어블 윈도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진 스케일러 값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여기서 구해진 변수명, 이 데이터를 프린트를 해주고
3칸을 띄운 다음에 이 변수를 프린트를 하고 3칸을 띄우고 이 변수를 프린트를 해달라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탄력성 추정치가 구해졌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테크닉을 구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산업별로 방금 살펴본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포밸류 이 부분을 살려주고 이 뒷부분 반복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사이를 여러 산업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러한 방법론을 최근에 발전한 패널 자료를 이용을 해서 개선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패널 모형의 형태로 연립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일 방정식 추정법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연립 방정식 추정법을 썼는데, 패널 모형에서도 연립 방정식 추정법이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생산성의 경제학에서는 이 부분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생산성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는 추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생산 요소로서 노동 투입과 ICT 자본 그리고 BICT 자본이 있을 때 1호부터 초월 대수 비용 함수를 추정을 하고 동조성, 동차성,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등을 테스트를 해보고, 또 여기에서 장단기 우리 대체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런 탄력성들을 구해보고, 그 탄력성 추정치로부터 이 정보화 자본과 노동 투입과 대체 탄력성의 부호를 확인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정보화가 추진될수록 일자리를 구축하느냐,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가 진전이 되면은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이런 사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